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결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2026년 결산. 자, 결산을 크게 둘로 나누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수동결산은 분계인데, 분계를 해서 일반전표 12월 31일,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론을 보시면, 자, 회계관리에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 있죠. 클릭. 자, 1월부터 12월인데 그냥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쭉 내리다 보면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에 쪽이 공장이에요. 그죠? 500번대 제조원가죠. 아래쪽은 사무실이에요. 그쵸? 800번대 판관비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다 입력했으면 나올 때 전표 추가를 누르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는 자동결산 배울 때 실습을 한번 해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다시 와서 일단은 수동결산에는 이연, 예상, 소모품,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그 다음에 주식평가, 유동성 대체, 법인세 등, 그 다음에 임시계정 정리 등이 있어요. 자동결산은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무형자산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상각 설정, 대손충당금 설정이죠. 대손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러니까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이런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런 것들이 자동결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부터 볼게요. 수동결산의 이연과 예상. 자,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이런 걸 왜 하냐면,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오죠. 지금은 2026년이니까 2026년의 총수익에서 2026년에 총비용을 빼야 2026년에 단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비용 중에 만약에 내년 게 포함되어 있으면 내년 걸 빼야 되겠죠. 그게 비용의 이연이에요. 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수익 중에서 만약에 내년 게 포함되어 있으면 내년 걸 빼야 되겠죠. 그게 수익의 이연 이렇게 되겠죠. 자, 비용의 예상은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그럼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수익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예상. 그럼 수익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연은 내년 거, 예상은 올해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년 거를 뜻하는 용어가 미경과가 있어요. 미경과는 뭐다? 내년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과부는 올해 거 이렇게. 자, 비용의 이연 보면 선급 비용 이렇게 돼 있죠? 선급 비용.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반대쪽은 비용 계정 과목이 오겠죠. 뭐 보험료,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비용 계정 과목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수익의 이연은 대변이 선수 수익이에요. 선수 수익. 그래서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수익 계정 과목, 뭐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비용의 예상은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이쪽은 비용 계정 과목, 뭐 보험료,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자, 수익의 예상은 그쵸? 차변이 미수 수익이야. 그러니까 대변은 수익 계정 과목, 뭐 임대료, 이자 수익. 그래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요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회사는 2026년 8월 1일 회사 공장 화재 보험료 1년분 300만원을 현대화재에 선납하고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대요. 자, 8월 1일 같은 경우는 그냥 차변에 보험료, 뭐 대변에 현금 줬으면 현금 300만원 이렇게 하면 끝이야. 자, 오늘 결산이니까 자, 결산 때 딱 봤더니 1년분 보험료 300만원이야. 그러면 8월 1일 날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300만원 중에서 내년께 포함되어 있겠죠. 8월 1일이면 내년 7월 뭐 31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10월 1일이면 내년 9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8월 1일 날 1년분을 지급했으니까 내년 언제까지다? 7월 31일.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이니까. 그럼 내년 몇 개월치? 여기가 내년 거예요. 내년 7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내년. 자, 그러면 보세요.
자, 300만원 중에서 내년 몇 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7개월치.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7 하면 얼마 나와요? 175만원이 나오죠. 이게 뭐다? 내년 거다. 내년 거니까 뭐야? 2연이야, 2연. 2연인데 보험료니까 비용의 2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비용의 2연이면 차변의 선급 비용. 그쵸? 반대쪽은 비용 계정 과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이렇게 쓰고, 자, 175만원. 자, 대변에는, 그쵸? 비용 계정 과목. 선급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비용 계정 과목. 뭐가 와야 돼요? 보험료. 이렇게. 자, 보험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정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 그쵸? 제주원가라고 쓸게요. 이렇게. 제주원가. 17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단기 사무실을 임대했대요. 얘도 1년분이 포인트죠. 1년분. 자, 1년분 임대료 1200만원을 자기 합수표로 받고 임대료를 회계처리했대요. 그러면 5월 1일 같은 경우는 차변에 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했겠죠. 자, 임대료에 내년께 포함되어 있어요. 1년분이니까. 내년 몇 개월? 4개월.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다시 써보면, 자, 임대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그쵸? 내년 언제까지예요? 4월 30. 그러면 내년 몇 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다? 4개월치. 이렇게. 자, 그러면, 그쵸? 1200만원, 1년치가 1200만원인데, 그 중에 4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2분의 4 하면 얼마 나와요? 400만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400만원이 내년 거예요. 내년. 그래서 내년 거니까 2연인데, 임대료가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의 2연. 자, 수익의 2연 보시면 대변이 선수 수익이에요. 자, 대변의 선수 수익. 얼마냐면 400만원. 선수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반대편은 수익 계정 과목 뭐 쓰면 돼요? 임대료 쓰면 되겠죠. 임대료 4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의 2연 이렇게 되겠죠. 예제 3번 볼게요. 단기말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사용기간, 자, 올해 2026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까지네요. 대출 금액은 1억. 대출 이자는 연 12%. 자, 이자 지급 방식이 중요하죠.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대요. 자,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자를 안 준 거죠. 아직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자를 계산해서, 그죠? 발생주에 따라 올해 이자를 계산해서, 그죠?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날짜를 보시면 10월 1일부터, 그죠? 10월 1일부터 결산일까지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10, 11, 12, 3개월이에요. 3개월. 여기가 3개월이 나오겠죠. 3개월. 3개월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1억. 내가 대출 받은 건 1억이에요. 1억 곱하기 12% 곱하기 몇 개월치? 3개월치니까 12분의 3.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00만원이 나오죠. 300만원. 요게 올해 이자예요. 올해 이자. 올해 이자가 300만원이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비용. 그쵸?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예상. 비용의 예상이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오죠.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준 이자잖아요. 그죠? 300만원. 발생은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다. 이런 뜻이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3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4번 문제.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예입된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월할 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금은 총 6천만 원 했어요. 만기는 3년이고
가입은 올해 3월 1일 날 했네요. 연이율 10%, 만기는 2029년 2월 28일. 자, 이자 지급 조건 중요하죠. 만기 시 전액 후불로 지급한대요. 자, 그러면 예금을 6천만 원 했는데 연이율은 10%야. 1년 이자가 10%. 이자는 만기 시에 한 번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한 번도 안 받았죠. 그러면 발생주에 따라 올해 이자를 계산해서, 그죠? 올해 이자를 계산해서, 그죠?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가입이 언제 했어요? 3월 1일. 3월 1일부터, 그쵸? 지금 결산일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자, 3 앞에 1, 2월 있으니까 1년 12달에서 2를 빼면 몇 개월이 나와요? 10개월이 나오죠. 그래서 3월부터 12월은 10개월이에요. 10개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6천만 원을 예금했어요. 그죠? 6천만 원 곱하기 연이율 10% 곱하기 12분의 10개월치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00만 원. 자, 500만 원이 올해 이자죠. 그죠? 올해 거예요, 올해. 올해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지만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수익의 예상. 여기 보시면 미수 수익이 와야 돼요. 차변에. 아직 안 받은 수익.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500만 원 해주고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 이자 수익 이렇게. 그쵸? 5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5번. 10월 1일 공정화재보험료, 그쵸? 10월 1일부터 9월 30일 240만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하고 선급비용으로 해결했대요. 자, 요게 포인트죠. 자, 보통은 1번처럼 1번 보시면, 그쵸? 보험료를 내고 뭘로 처리했어요?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요번에는 선급비용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1일 한번 분기를 예측해 볼까요? 10월 1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차변의 보험료, 그쵸? 보험료 240만원. 자, 익숙해지면 분개를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10월 1일날. 자, 만약에 10월 1일날 보험료 이렇게 분개를 했으면, 그쵸? 내년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년 거 빼는 비용의 이연이 되겠죠. 근데 보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하지 않은 거야. 보험료를 하지 않고 뭘로 했대요? 보험료 대신 선급비용 이렇게 했던 얘기야. 여기가 그쵸?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했어. 자, 보험료라는 비용처리를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올해 거만큼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용 처리를, 그죠? 비용으로 안 하고 자산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올해 거만큼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자, 10월 1일부터, 그죠? 10월 1일부터 지금 결산일까지가 12월 31일 10, 11, 12일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렇게 3개월치 뭘 한다?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자, 240만원 곱하기, 그쵸? 몇 개월? 3개월치. 그럼 얼마가 나와요? 60만원이 나와요. 60만원이, 자, 올해 보험료예요. 올해 보험료다. 이용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차변의 보험료, 그죠? 차변의 보험료. 근데 얘도 공정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제조원가가 되겠죠. 제조원가 60만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선급비용을 했잖아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문제랑, 그죠? 계산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분계도 달라요. 그죠? 이게 응용 문제야. 비용의 이연의 응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11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고 전액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했대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2번 문제는
자,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쵸? 뭘로 처리했어요? 임대료. 이렇게 했는데 얘는 선수수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랑 좀 같은 개념이죠. 자, 볼까요? 자, 11월 1일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자, 임대료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1200만원. 자, 보통은 임대료 받았으면 임대료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렇죠? 자, 임대료를 분개했으면, 그죠? 내년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년 거 빼면 되는데, 뭘로 했다? 임대료 대신 선수수익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임대료로 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로 하지 않고, 임대료 대신 선수수익으로 한 거예요. 선수수익, 이렇게. 선수수익은 뭐예요? 부채예요. 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했어야 되는데, 선수수익 부채로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올해 거만큼 수익처를 해주면 되겠죠. 올해 거만큼 당연히 수익처를 한다. 수익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 날짜가 11월 1일이니까, 그죠? 11월 1일부터 언제예요? 결산일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11, 12, 2개월이죠. 2개월. 자, 그럼 식을 한번 보면, 자, 1200만원 곱하기, 그죠? 1200만원 곱하기 12분의 2 하면 얼마 나와요? 200만원. 200만원이 올해 거예요. 올해 이자가 되겠죠. 그쵸? 올해 임대료가 되겠죠. 이자가 아니라 올해 임대료. 자, 그러면, 자, 수익 처리해야 되니까 대변에 임대료, 그쵸? 200만원 해주고, 자, 차변은 뭐예요? 선수수익, 그쵸?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이렇게 차변을 빠지는 거예요. 차변에 선수수익 200만원 이렇게 오겠죠. 이해 가셨죠? 처음에 임대료를 하지 않고 선수 수익으로 했으니까 수익으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올해 거만큼 수익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생산부서에서 월간 기술지를 6개월 정기 구독하고 그죠?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구독료 90만원을 11월 1일 전액 지급하고 자산으로 했대. 자산. 자, 그러면 11월 1일 분개를 써볼게요. 11월 1일. 자, 예를 들어 뭘로 해야 돼요? 도서, 인쇄비 이렇게. 보통은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하겠죠. 구독료니까. 자, 돈은 뭘로 줬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냥 현금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도서, 인쇄비로 한 게 아니에요. 뭘로 했다고 나와요? 자산으로. 여기죠, 여기. 자산으로 했다. 그럼 뭘로 했다? 선급 비용으로 했다. 도서 인쇄비로 한 게 아니라 선급 비용이 자산이죠. 이렇게 분개를 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도서 인쇄비로 해야 되는데 선급 비용 자산으로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용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올해 거만큼 비용처를 해주면 된다. 그럼 11월 1일부터 지금 결산일 12월 31일 몇 개월이에요? 얘도 11, 12, 2개월이죠. 2개월 이렇게. 자, 볼게요. 90만원 곱하기. 근데 총 몇 개월이에요? 총 6개월이야.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6분의 2. 얼마 나와요? 30만원. 이렇게. 그래서 30만원이 올해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올해 도서인쇄비. 자, 비용처를 안 했으니까 2개월치 차변에 도서인쇄비 30만원 해주고 이렇게. 자, 얘도 생산부서니까 그죠?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도서인쇄비 해줘야 돼요. 제조원가 제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 비용에서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 이렇게 30만원.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 그쵸? 응용 문제가 되겠죠. 응용 문제. 자, 그 다음에 소모품.
자, 소모품과 관련돼서는 일단 사올 때, 소모품을 사올 때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A4 용지를 사왔는데 소모품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죠.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비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만큼 자산, 사용한 만큼 비용. 요거를 남자사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수 있어요. 뭐 의미는 없고 남자사비 앞자만 따서 남자사비. 그래서 남은 만큼 자산, 사용한 만큼 비용. 이렇게 남자사비.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제 1번. 당사는 영업부에서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된 소모품은 100만원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구입할 때 구입 시 뭘로 처리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뭘로 했대요? 소모품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입할 때 소모품, 그럼 결산은 반대로 가야 돼요. 구입할 때 소모품 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모품 이렇게 사온 거랑 반대로 간다. 자, 금액은 좀 이따 쓸 거고. 자, 그러면 차변이 소모품이면 또 대변은 또 반대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쓰세요. 소모품비 이렇게 쓰고, 자, 차변을 보고 이제 아까 앞에 남은 만큼 자산, 사용한 만큼 비용 했잖아요. 그죠? 남자사비.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이 자산이니까 남은 만큼 자산. 지금 보면 남은 게 얼마예요?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여기도 100만원 하면 소모품 분계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럼 2번 한번 보면서, 자, 2번 김아련제 영업부에서 구입 시, 그쵸? 자산으로 처리했대. 구입 시 뭘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300만원 중 미사용이 280이래요. 자, 그럼 분계가 구입이랑 거꾸로 간다 그랬죠?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대. 소모품. 그러면 결산 때 차변이 뭐가 와야 돼요? 소모품비 이렇게 오고, 차변이 소모품비니까 대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써주고, 자, 차변이 소모품 비용이죠.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 그쵸? 사용한 만큼 비용. 자, 처음에 300만원어치 사왔는데 남은 게 280이면 얼마 사용했다? 20만원 사용했다. 이거죠. 20만원.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모품은 처음에 사올 때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입 시 뭘로 처리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반대로, 그쵸? 결산에는 자산 처리해야 돼. 여기 소모품비니까 소모품. 그쵸? 여기 소모품이면 소모품비. 그리고 차변을 본다.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이렇게. 자,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결산 때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비, 소모품 써주고, 그쵸? 차변을 보는 거야, 차변. 차변이 비용이니까 뭐다? 사용한 만큼 비용. 이렇게 되겠죠. 3번 볼게요.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예제 1번. 단기 대여금에는 거래처 대금에 대한 외화대여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 현재 적용 환율 달러당 12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가 예전에 대금에, 그쵸? $10,000를 빌려준 거야. 단기 대여금이니까. $10,000를 빌려줬는데, 그때 당시 환율을 적용했을 때는 1000만원인데, 그쵸? 결산 때 또 환율이 변하잖아요. 그죠? 결산 환율을 적용했을 때 이 금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자산 평가를 하죠. 그러면, 자, 한 칸 내려서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일단은 달러 곱하기 환율. 일단 달러는 $10,000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결산일 환율 지금 얼마예요? 1200원. 1200원. 자, 그럼 $10,000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00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자, 처음에 빌려줬을 때는 1000만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12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늘었죠. 얼마가 늘었어요? 자, 200만원이 늘었어요. 20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단기 대여금이 늘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면 외화환산 이익, 대변의 외화환산 이익. 만약에 이게 차입금이다. 그럼 차입금이 늘었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은 단기 대여금이 늘었으니까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 이렇게 쓰시고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 쓸 거니까 밑줄 20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됐죠? 자, 2번 문제. 기말현재 장기 차입금 그쵸? 10만 달러의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1억 1천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 결산 현재 환율은 1,300원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한 줄 내려서 그쵸? 달러 곱하기 환율. 달러는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곱하기 결산 환율이 1,300원이네요. 1,3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억 3천. 그쵸? 여기가 1억 3천. 이렇게 나오겠죠. 10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니까 1억 3천. 그럼 얘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2천만 원만큼 늘었다. 자, 지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자,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얼마? 2천만 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쓰시면 되겠죠. 2천만 원. 이렇게. 장기 차입금 밑줄 거래처 써야 되니까 밑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주식평가. 주식평가. 자, 기말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자, 대한 거 보면 자,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취득은 15,000원. 지금 기말 공정가치가 14,000원이면 1,000원만큼 그죠? 주당 1,000원만큼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그쵸? 얼마가 줄었냐면 1,000원만큼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그쵸? 자,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가 줄은 거예요? 100만원이 줄은 거예요. 100만원이. 그래서 1000주 곱하기 그쵸? 15,000원짜리가 14,000원이 됐으니까 주당 1,000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감소한 거죠. 자, 두 번째 거 보면 민국 같은 경우는 5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쵸? 취득은 2만원, 지금 25,000원이니까 늘었죠. 얼마가 늘었어요? 주당 5,000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5, 5, 25 얼마가 늘은 거예요? 250만원이 늘은 거예요. 5, 5, 25 250만원이 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만원은 줄고 250만원 늘었으니까 결론은 최종적으로 150만원만큼이 증가죠. 최종적으로 증가다. 얼만큼? 150만원만큼. 자, 주식 같은 경우는 늘었으면 평가이익, 줄었으면 평가손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이익이 150이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그쵸? 150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2번은 매도가는 증권이에요. 매도가는 증권. 자, 매도가는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작년 평가도 해봐야 돼요. 작년 평가. 자, 보세요. 자, 지금 2000주를 갖고 있는데 작년 9월 5일 날 취득했어요. 그럼 작년 기말에 뭐를 했겠어요? 평가를 했겠죠? 2000주 갖고 있었는데 취득은 5,000원, 장부는 4,000원이면 1,000원만큼 감소했죠. 1,000원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2000주 곱하기 그쵸? 얼마예요? 1,000원. 자, 1,000원만큼 감소했다. 그럼 최종 얼마가 감소해요? 200만원이 감소해요. 2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분계로 표현하면, 그쵸? 2025년 12월 31일 작년 분계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야? 200만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하겠죠.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6년 보면 자, 2000주를 갖고 있는데 작년 말에 4,000원인데 지금 7,000원이니까 얼마가 늘었어요? 3,000원이 늘은 거예요. 3,000원이. 자.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게 2000주. 근데 3,000원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작년이 4,000원, 지금 7,000원. 3,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2000주 곱하기 3,000원, 2, 3은 6. 그래서 600만원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2026년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 분계를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늘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오겠죠. 얼마? 600만원. 자, 만약에 작년 평가가 없었으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600 하면 되는데, 자, 작년, 그쵸? 평가 손실이 200만원 남아있죠? 이거부터 없애줘야 돼, 이렇게.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왜 없애줘야 돼요? 자본 항목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는 먼저 상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00만원 없애주고 차액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죠. 4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분계가 2026년 결산 분계가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 유동성 대체 볼게요. 자, 단기말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절을 근거로 결산 시 회계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입금이 지금 두 개 있는데 뭐 차입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기가 중요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이 2026년 결산이니까 얘는 상환 예정일, 그러니까 만기죠. 만기가 내년 8월이에요. 1년 안쪽으로 다가왔죠. 얘는 1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쵸? 장기 차입금으로 1년이 넘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했었는데 이제 만기가 8개월이에요. 8개월. 1년 안쪽으로 다가왔으니까 이제 비유동부채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유동부채로 어떻게 계정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자,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없애줘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그쵸? 요거 1억이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원래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잖아요. 그죠? 비유동부채가 없애주고, 그쵸?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네.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를 어떻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개정전환하는 거다. 둘 다 거래처를 써주면 되겠죠. 기업은행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자,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대한은행의 장기차입금 5천만 원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붕괴한 거야.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다가와서 장기차입금 없애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다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했어요. 2년 연장했으니까 분괴를 원래대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뜬 붕괴를 다시 역붕괴로 해줘야 돼. 그래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해주고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5천만 원. 둘 다 거래처 밑줄. 됐죠? 자, 6번 법인세 등 당기분 법인세가 1,050만원으로 계상되었다. 단 회사는 당기 법인세, 기납부세액, 중간연합세액이 400만원, 원천징수세액 40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요번 연도에 낼 법인세가 1,050만원이에요. 자, 기납부세액은 뭐예요?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연합세액 400만원, 원천징수세액 40만원을 뭘로? 선납세금으로 계상한 거죠. 자, 그럼 분개를 하자면, 자, 차변에 법인세 등 1,050 이렇게 해주고, 자, 중간연합세액이랑 원천징수세액은 뭘로? 선납세금으로 미리 낸 세금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걸 대변을 없애주겠죠. 대변에 선납세금 440 해주고, 그쵸? 자, 차액이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얼마냐면 빼면 얼마 나와요? 610만원. 610만원. 그래서 법인세 61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되겠죠. 440만원은 예전에 미리 낸 거고, 그쵸? 나머지 61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이거죠. 자, 2번 문제. 당기분 법인세가 1,05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당기 법인세, 중간연합세 600만원을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으로 계산하였다. 추가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보통 중간연합세액은 1번처럼 선납세금으로 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자, 선납세금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대요? 법인세 등으로 한 거야. 법인세 등 6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자, 중간연합세액을 보통 선납세금을 하는데 이 문제는 중간연합세액을 납부 시점에 뭘로 했다? 법인세 등으로 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쵸? 1,05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미리 법인세 등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빼면 얼마 남아요? 자, 법인세 등 그쵸? 450 이거를 뭘로 처리하면 돼요? 미지급 세금 45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됐죠? 7번 임시계정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가부정, 임시계정 정리, 그 다음에 기타 부가세 정리, 마이너스 통장 정리, 재평가 차익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예제 1번 결산일 현재 가수금 300만원에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자, 가수금은 처음에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보통 가수금 하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모를 때,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일단 차변으로, 그렇죠? 차변에 가수금 얼마냐면 3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자, 원인을 보면 정지에 대한 거래로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50만 원은 예전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이죠. 선수금 50만 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50은 정지에 대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거래요. 외상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2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가지급금 50만원에 내역은 출장 갔다 돌아온 사원 김출장의 출장 후 정산 누락으로 확인되었다. 출장 중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래 가지급금 차변에 있죠. 출장 갈 때 출장비 줄 때 대변에 출장비 주고, 그쵸?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얘도 결산 때 반대로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주겠죠. 가지급금 이렇게 얼마냐면 50만원. 자, 가지급금 밑줄 거래처 써야 되겠죠. 밑줄. 위에 외상매출금 선수금도 밑줄이죠. 얘도 거래처 써야 돼요. 정지. 얘도 거래처 써야 되고 정지 이렇게 되겠죠. 다시 2번 이어서, 자, 출장 가서 쓴 걸 보니까, 그쵸? 교통비, 숙박비,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 이렇게 있어요. 일단 거래처 직원과 식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따로 써야 되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25만원이에요. 25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10만원, 숙박비 15만원, 25만원은 그쵸? 출장 가서 쓴 거 뭐라 그래요?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2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3,523만원이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3,523만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셔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여기 실제죠. 실제가 지금 만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하겠죠. 현금이 그쵸? 나갔으니까 부족하죠. 얼마 부족해요? 만원.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죠? 아직 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평상시다 그러면 현금과 부족을 썼을 거예요. 그죠? 현금과 부족 만원. 평상시 이렇게. 근데 현금과 부족 임시계정이잖아요. 그죠? 임시계정은 결산 때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그쵸? 써서 없애주고, 그쵸? 이렇게 해주고, 차반에 뭐 써요? 잡손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그쵸? 그럼 뭐가 복잡해지고, 그죠? 쓸데없이 분계가 한 줄 더 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산 당일에, 그쵸? 시제를 확인한 결과, 금액이 맞지 않으면, 바로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지금 현금이 만원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 쓸 필요 없이 오늘 결산 당일이니까 바로 잡손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자, 4번 보면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였던 15,000원에 대한 원인이 결산 현재까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문제는 지금 자, 분계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실제를 기준으로 둬야 돼요.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장부가 부족하니까 실제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그쵸?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그죠? 실자가 지금 15,000원 더 많았어.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부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 때 저것도 임시 계정이니까 요 현금과 부족을 그쵸? 여기 떴을까요? 자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어디 있다가 차변했다가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이렇게 써주고 15,000원 그쵸? 반대쪽으로 없애준 거예요. 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잡이익 15,000원 이렇게 됐죠? 자 5번 문제는 부가세 정리예요. 부가세 정리. 자 뭐 부가세 정리는 간단하죠. 그죠? 원래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그죠? 차변을 없애줘요.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써주고 예수금 얼마냐면 8,500 그쵸? 8,500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줘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오겠죠. 얘는 8,300 이렇게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대변의 잡이익이에요. 세액공제는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해주고 5,000원 가산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니까 차변을 써줘야 되겠죠. 금액은 2만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차변 대변 합계를 비교해서 그쵸? 차익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뭐야? 미지급 세금. 그러니까 차익이 지금 대변에 생겼죠.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자 그럼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201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정리 간단하죠.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없애주고 세액공제는 잡이익, 대변의 잡이익, 가산세는 차변의 세금과 공과 차익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됐죠? 자 6번 문제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 대백은행에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뭐 단기차입금 마이너스 통장 정리는 간단하죠. 차변에 보통예금 그쵸? 450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450 이렇게. 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니까 밑줄 이렇게. 자, 7번. 자,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0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같이 재평가액에 산출되어 유형자산 평가손익 그쵸? 으로 처리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토지 취득은 4억인데 지금 얼마 6억이니까 2억이 늘었죠. 그쵸? 재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2억이 늘었어요. 2억 그쵸? 대변에 뭐라 그래요? 재평가 차익 이렇게 해주면 돼요. 2억 이렇게 됐죠? 자, 자동 결산을 해볼게요. 자동 결산. 자, 자동 결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쵸? 자, 125회 전산세무이익 125회를 한번 설치할게요. 자, 125회, 그죠? 125회 더블 클릭. 자, 125회 전산 데이터. 2교시. 자, 텍스 설치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수험번호가, 자, 수험번호는 여기 있죠. 1, 2, 1, 5개. 끝에 2. 성함 쓰시고, 설치. 자, A형의 체크하시고, 7149, 감독관 714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잠깐 내려놓고.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할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프로그램 열면,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있죠. 고정자산 등록 클릭. 자, 건물을 등록할 건데, 자, 건물, 그쵸? 본사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눌러서, 자, 건물을 선택하면 돼. 건물, 확인. 자, 그러면 코드가 있죠, 코드. 코드는 12라고 돼 있어. 12. 자산명, 본사 건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본사 건물. 자, 취득은 2024년 1월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정액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연도는 2026년이에요. 그죠? 여기 회계기간 보이죠? 현재 연도는 2026년인데 취득이 2024년에 했으니까 예전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어디다 쓰냐면 기초가액에다 써야 돼. 이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을 쓴다. 그러면 1억 원. 자, 전기말 누계액 있죠? 전기말 누계액 2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내용연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죠?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는 10년이에요. 10년 해주고, 자, 이제 여기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거죠. 그죠?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하면은 회사 계상액 또는 뭐 상각 범위 요거 똑같은 건데 12번이나 13번 같은 거예요. 자,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시험지에 메모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자, 지금 건물 같은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1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기계장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건물은 끝났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 여기를 기계장치로 바꾸면 돼요. 여기를 기계장치 선택 확인. 자, 코드는 33이네요. 그래서 33 5명 절삭기 이렇게. 취득은 2026년 2월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현재 연도는 2026년인데 2026년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단기에 취득한 거야. 올해 취득했어요. 그래서 단기 중 취득 여기다 써야 돼요. 취득가액을. 그래서 여기다가 2,500을 쓰면 되겠죠. 2,5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8년이고 그죠? 내용연수 8년. 자, 보세요. 내용연수 8년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장치잖아요. 그죠? 기계장치는 무조건 공장에만 있어요. 그래서 500번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717만 2,916 그죠? 자, 이 감가상각비를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 못하거나 장치 그쵸? 기계장치는 717만 2,916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기말현재 보유 중인 제주 부분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없이. 자, 얘는 고정자산 등록 없이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법이냐면 정액법. 지금 2026년인데 작년 7월에 취득했어요. 그렇지만 작년 7월에 취득한 게 올해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죠? 정액법이니까 그냥 올해 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정액법식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
취득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빼기 잔존이에요. 잔존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0.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는 10년이네요.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800만 원이 나와요. 8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얼마다? 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제주 부분이에요. 제주 부분. 그래서 제라고 한번 표시를 할게요. 공장 거 이렇게. 나중에 입력할 때 그쵸? 사무실 거 공장 거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도 보면 기계장치가 공장이에요. 기계장치가 공장. 제라고 쓸게요. 제주 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사무실 거. 건물은 사무실 건데 그죠? 사무실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기말현재 보유 중인 본사 비품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없이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여 전표에 입력하시오. 얘도 고정자산 등록 없이 할 거예요. 자, 얘는 무슨 법이냐면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자, 정률법 할 건데 정률법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 빼기 그쵸? 뭐예요? 감누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 누계액 있죠? 392만 원이네요. 392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상각률이에요. 곱하기 상각률 0.2네요. 0.2. 자, 그쵸? 취득은 2023년 10월 1일날 했지만, 그죠? 감가상각을 해서 작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만큼이라는 걸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걸 쓴 거예요. 그쵸? 취득 빼기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 상각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1만 6천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비품 거. 그쵸? 비품. 얼마다? 121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본사 비품이니까 사무실 거예요. 사무실 거. 사무실 거는, 표시를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총 4개예요. 4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근데 공장건,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 공장, 건물이랑 비품은 사무실. 이렇게 구분해.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일부러 취득 금액이랑 미상각 잔액 금액을 다 넣어놨어요.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취득 금액만 있다. 그러면 취득 나누기 내용 연수죠. 취득 금액만 있다면 취득 2천만원 나누기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5로 나누면 그쵸? 얼마가 나와요? 400만원. 이렇게. 자, 이것도 해볼게요. 만약에 취득 금액은 없고 미상각 잔액만 있다. 그럼 뭐예요? 미상각 잔액. 그쵸?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예요. 미상각 잔액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 자, 지금 보시면 총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죠? 5년 빼기. 자, 취득을 2024년에 했으니까 그쵸? 2024, 2025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2년 상각한 거죠. 그래서 몇 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그래서 남은 내용 연수가 3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4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식이 2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취득가액이 있으면 취득 나누기 내용 연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상각 잔액으로 나오면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를 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자동 결산. 물론 2번도 자동은 자동인데 계산을 해서 자동에다 입력할 거고, 근데 얘네들은 계산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 결산이라고만 써놓을게요.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말 재고. 그쵸, 기말. 자, 문제 좀 읽어보면 제품의 수량 감소는 감모 손실로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감모 손실과 관련한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품 보면 그쵸? 수량이 1000개가 있는데 장부상 수량은 1000개인데 실제 수량이 900개예요. 그쵸? 100개가 차이 나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쵸. 100만 원의 차이 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실제는 9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 비정상 감모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정상 감모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비정상 감모는 분개를 해야 된다. 분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분개를 해볼게요.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 오죠. 자, 금액은 100만 원. 자, 대변에 제품 100만 원. 제품에 뭐 해줘야 돼요? 적요팔. 이렇게. 자,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오면 적요팔 다 알고 있죠? 자, 이건 좀 이따 분개 입력하면 되고, 자, 제공품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단, 원재료에 대한 실지조사 기말 재고액 중에는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원재료 50만원 미포함되어 있대요.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거는 선적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선적했을 때 이미 우리 거죠? 지금 운송 중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말 원재료를 200만원에서 250으로 고쳐야 돼. 250.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입력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원재료. 요 실사 내용을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원재료. 이렇게. 그리고 이건 분계는 일반 조폐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잖아요. 그죠? 자, 영업부 같은 경우는 추계액이 2,7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2,30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추계액이 기준이에요. 추계액 2,700만 원에서 잔액 2,300만 원을 빼면 잠깐만요. 하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추가 설정이 나오죠. 추가 설정 이렇게 추가 설정. 자, 영업부 같은 경우는 추계액이 기준이에요. 2,7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2,300 있으니까 빼면 얼마를 추가 설정해야 돼요?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제주부 생산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2,700만 원 있으니까 빼면 200만 원을 이렇게 추가 설정하면 돼요. 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수동결산 분계 입력은 생략하고 수동결산 분계 입력을 생략하고 자동결산 여기부터 자동결산 중에 중간에 분계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분계를 먼저 요거만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분계니까 12월 31일 날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띄우고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열었죠. 12월 31일 결산 분계는 12월 31일이에요. 3번 차변에 재고자산 뭐예요? 감모손실 엔드 100만원 해주고 4번 대변에 제품 그쵸? 제품에 적요8 이렇게 분계가 끝났죠. 자, ESC 빠져나와서
자, 결산 하나하나 입력해 볼게요. 자동 결산.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는데, 그죠? 지금 보시면 일단 공장 것부터 입력할게요. 공장이 기계장치랑 뭐예요? 차량 운반구 두 개예요. 공장 쪽이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 자, 요거부터. 자, 자동 결산은 어디 가서 해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클릭. 들어가서 자, 엔터 치면 되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월부터 12월. 자, 매출 총액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매출 총액을 찾아서 매출 총액이 여기 있네요. 위쪽이 공장 500번대고 아래쪽이 사무실 800번대예요. 자, 감가상각 공장 쪽부터. 아까 공장 쪽 뭐 있었어요? 기계장치. 그쵸? 기계장치 얼마예요? 기계장치 117만 2,960원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800만원. 차량 운반구 800만원. 여기 해주면 되고. 자, 공장 쪽 입력이 끝났죠. 이제 사무실 쪽. 매출 총액 밑으로. 자, 사무실 쪽도 감가상각비가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 자, 사무실 거 뭐가 있어요? 건물 있죠. 건물 1,000만원. 건물 1,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비품. 그쵸? 비품이 121만 6천원. 여기 비품이 121만 6천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죠? 유형자산, 감가상각. 4개 다 입력했죠. 이제 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얼마예요? 400만원. 그쵸? 자, 무형자산도 사무실 쪽만 있어요. 여기 보면 무형자산 영업권 있죠? 영업권 얼마다? 4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완전 자동이라 그랬죠. 그죠?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1%.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1%. 요게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메뉴 중에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곳이에요. 대손상각 클릭. 자, 그래서 여기 퍼센트 쓰는 거예요. 만약에 2%다 그러면 2라고 바꿔주면 돼요. 1%니까 이렇게. 여기가 퍼센트 보면 돼요. 1% 뭐에? 외상매출금 아까 뭐였죠? 단기대여금? 자, 다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이네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지우면 돼요. 받으러는 필요 없죠? 스페이스바 엔터.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맞고 미수금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랑 단기대여금 두 개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결산 반영 하면 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도 여기 보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걔도 대손충당금도 끝난 거야. 대손상각.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예요. 기말재고.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기말원재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공장 쪽에만 있어요. 이것도. 자, 기말재고는 어디에 있다? 공장 쪽만 있어. 공장 쪽. 사무실 없고 공장에만. 자, 맨 위에부터 쭉 천천히 내리면 뭐가 보이냐면 기말원재료.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죠. 기말원재료는 250이에요. 그래서 250 입력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말제품, 기말제공품은 공장 끝날 때쯤에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매출총액 전이 공장 끝부분이잖아요. 그죠? 뭐가 보여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기말제공품이 5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말제품. 여기 있죠? 기말제품은 900만원이에요. 여기 기말제품 900만원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죠? 다 입력을 했어요. 자, 자동결산 나갈 때 뭐 누르고 나간다? 전표 추가. 이 전표 추가를 안 하면 여기 입력한 게 점수를 안 줘요. 왜냐면 분계를 채점하는 거니까. 자동결산은 왜 자동결산이다? 분계가 자동으로 생긴다. 전표 추가를 눌러야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르면 분계를
일반 존폐 추가 안 돼. yes. 하면 된 거죠. 그러면 자, 결산 여기까지 할게요.